자, 우선 특정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이 만기 수익률이야. 자, 만기 수익률 줄여서 YTM이라고도 많이 써요. 왜 만기 수익률이야? 이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그때 벌게 될 수익률이다라는 의미예요. 만기 수익률을 보통 책들에서 이렇게 주저리 정의를 하는데, 만기 수익률 구조를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만기 수익률은 채권자 입장에서 측정한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편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죠? 자, 특정 투자했던 현금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와 같아지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오늘 채권 투자하느라고 돈을 얼마 쓸까? 자, 오늘 채권 가격만큼 채권 가격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출액이 현재 채권 가격이야. 여기 보면 채권 시장 가격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현재 시점의 채권 투자 시 현금 유출액이야. 그리고 이제 뭘 벌어요? 약속된 미래 이자 원금을 버는 거잖아요. 좀 정의를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될 이자 및 원금의 현재 가치. 요게 뭐야? 결과적으로 현금 유입액 현가죠. 채권 투자했더니 현금 유입액 현가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가격. 요게 방금 얘기한 뭐야?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야. 자, 그래서 요 두 개 같아지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저리 설명해 놓은 것을 요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하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자, 채권 투자를 통해 버는 현금 유입액, 이자 원금의 현재 가치하고 채권 투자하느라고 오늘 쓰는 돈, 그 채권 시장 가격. 자, 그 두 개가 같아지는 할인율이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요 투자는 여러분들 5장 자본예에서 공부한 거 잠깐 리마인드 해보세요. 투자에는 대출형 차입형이 있다. 그럼 채권자 기준은 얘가 뭐가 되나요? 오늘 채권 사느라고 돈 쓰지. 미래에는 약속된 이자 원금 돈을 벌죠. 대출형이야. 대출형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뭘 구한 거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벌게 될 이 연평균 수익률이죠. 자,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일종의 내부 수익률이다. 또 채권자 기준 그건 대출형이니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 투자한다면 그때 얻게 될 연평균 수익률을 측정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수식은 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다만 요 똑같은 수식이 이 채권 관련 주제들 공부하다 보면 사실 한 3번 정도 등장해요. 한 번은 지난 시간에 이미 지나갔죠. 자, 이 식만 놓고 보면 이게 이 표체 기준 채권의 가치 구하는 식과 똑같잖아.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자본 비용 같은 거 이해하실 때 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균형 논리하고 이 자본 비용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균형 논리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식을 이용하는데 자,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면 가치 평가고 요 할인율을 구하는 게 목적이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투자해서 버는 수익률인 것이고, 자, 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부담해야 될 자본 비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뭐다? 회사 입장에서 자기 자본 조달 시 부담하는 자기 자본 비용.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뭐다? 자, 그게 채권 발행 통해 회사가 자금 조달할 때 부담해야 될 타인 자본 비용 이렇게 되죠. 자, 289페이지를 한번 잠깐 펼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타이틀에 타인 자본 비용, 채권 조고 수익률, 자기 자본 비용, 주 조고 수익률. 그 다음에 그 타인 자본 비용 계산식 잠깐 보세요. 똑같은 식이죠. 단지 자본 비용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할인율 기호만 지금 KT로 바꾸는 거예요. 식은 얘와 똑같아. 자, 그러면 이 할인율이 지금은 채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대출형 투자 아니고, 그래서 채권 투자로부터 버는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걸 회사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까요? 회사는 채권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오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약속된 이자 원금 유출이 일어나.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가 돼? 차입형이죠. 차입형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은 뭐야? 연평균 차입이죠. 내지는 오늘 조달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자본비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나 주주가 벌게 될 수익률이 곧 균형 하에서는 회사가 채권 또는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때 부담할 자본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본비용 쪽에서 상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단순 계산성으로 놓고 보면 타인 자본비용은 뭐가 똑같다? 채권자 기준의 이 만기 수익률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만기 수익률 관련해서 만기 수익률은 만기까지 부유시 얻는 연평균 수익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할 때야. 그때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 채권 사서 만기까지 보유한다. 자,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걸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아까 만기 수익률 구하면서 요 현금 유입액으로 뭘 쓰고 있나요? 현금 유입액으로. 요 현금 흐름은 만기까지 보유해야 볼 수 있지. 그래야 이자도 받고 만기날 원금도 상환받잖아요. 두 번째 뭘 쓰냐면 채권에 서로 약속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쓰는 거야. 그럼 마치 뭐라고 보는 거야? 약속된 만큼은 당연히 번다고 보고 구한 거죠. 근데 혹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이자는 원금점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속대로 이자 원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채권 만기가 뭐 2년, 3년 장기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이자를 받잖아요. 이건 투자로 치면 뭐와 똑같아? 투자 기간 중의 현금 유입액과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투자 끝날 때까지 재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건 내부 수익률 같은 개념이니까 내부 수익률 계산하다 보면 재투자 수익률을 뭘로 가정해? 내부 수익률로 가정하죠. 걔와 똑같은 거예요. 자, 매년 지급받는 이자를 자, 만기 수익률로, 그 내부 수익률로 만기일까지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정하에 얻게 될 연평균 수익률이다. 만약 여기에서 어떤 엔가가 사정에 따라 달라져. 예컨대 중간에 채권을 팔아 채무불이행 당해 시장에서 이자를 변해서 만기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로 재투자해. 그러면 실제 보는 수익률은 자, 이 만기 수익률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전제해서 오늘 투자 시점에서 자, 만기 동안 연평균 얼마 벌 건지 평가된 수익률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말문제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보유기간 수익률을 볼까요? 이건 줄여서 HPY라고도 하고. 아까 만기 수익률은 만기일까지 보유한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채권 투자다 보면 뭐 당연히 만기일 전에 뭐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채권을 만기일 전에 이제 처분하면서 투자한다면 그때 실제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벌게 될 연평균 수익률이야. 우선 논리 구조는 똑같다고 보면 돼. 연도 여전히 그냥 내부 수익률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돼. 단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그럼 만기일 전에 처분한다면 그 투자 통해서 버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요것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돼. 예컨대 채권 자체 만기는 N년짜리야.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요때까지만 투자해. 만기일 전에 처분을 해. 그러면 자, 처분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약속된 이자를 매년 받겠죠. 대신 요 처분 시점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 채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요런 투자한다면 그 투자 통해 벌게 될 현금 흐름은 뭐가 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하고 자, 처분 시점에서 받는 채권 가격이야. 그러면 자, 미래 현금 유입액만 요걸로 바꿔서 요렇게 같은 논리 적용하면 돼. 그러면 요때까지 투자하든 만기일까지 투자하든 현금 유출액이야 똑같이 뭐야? 오늘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자, 오늘 시장 가격 현금 유출액 얘하고 현금 유입액만 얘로 바꾸면 되죠. 채권 보유하는 동안 받는 이자하고 요 보유기간 말에 채권 팔아서 받는 가격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분자 쪽 현금 흐름만 여기에 맞게 바꿔준 거야. 단 아까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고 요번엔 자, T 시점까지만 보유하죠. 그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자들 처분할 때 받는 가격 요게 현금 유입이니까 그 현가가 오늘 시장 가격과 같아지는 요 할인율 요거 구하면 되죠. 이게 보유 수익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 수익률. 경상 수익률도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아마 이게 21년도인가 22년도에도 요거만으로 거의 구성된 문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물론 개념은 간단해요. 자, 오늘 기준은 오늘 채권 가격 대비 연 이자 금액이야. 채권 가격으로 연간 이자 금액 나눈 거예요. 그 정의는 간단한데 다만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가끔 속속일 때가 있어. 이 경상수익률 커런 일들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 재무관리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합의된 단어야 경상수익률.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걸 그냥 번역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번역하게 돼요. 현행 수익률 또는 이건 현재 수익률 심지어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어요. 단 되게 요 경상 수익률 시험에 낼 때는 이 컬은 1도 원어를 보통 병기해요. 같이 표기를 해줘. 그러면 이런 번역을 했다더라도 얘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